사학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교육계가 21일 기독사학 법인 대표단 명의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하며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온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7월 미국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교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경 속 인물 야곱의 일생을 다룬 연극이 공개됐습니다. 연극은 베테랑 배우들의 열연과 신개념 연출로 벌써부터 교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70차 총회 목사 고시 및 편목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113명이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원 임용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즉 사학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와 기독교육계는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21일 기독사학 법인 대표단 명의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기독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국 43개 기독사학법인과 122개 학교, 교정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기독사학 100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주요 헌법소송 대상으로 개정사학법상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시험 위탁 강제 조항과 징계의결 강제 조항, 임원 승인 취소 등 3개 조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의 70%를 차지하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화기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교원 임용을 막을 길도 사실상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교회 총연합 류용모 대표회장은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국교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몸부림과 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사학 미션은 헌법 소원 청구 이후 본안 심리에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1952년 창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칼뱅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하며 한국 교계의 바른 길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고신총회의 지난 70년을 돌아봤습니다. 정성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신총회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 투옥됐던 한상동 주남선 목사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교단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통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고신교단의 정체성으로 확립됐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라든지 좀 이런 그 믿음의 좋은 정통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쭉 이제 대를 이어서 잘 내려오니까 그래도 우리 고신교회가 좀 맥락을 이어가고. 예장고신 강학근 총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정통성을 율법주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제의 억압 속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순수성은 하나님의 뿌리를 지키는 사명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총회장은 고신총회는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교단의 역사 속 분열과 통합의 반복, 복음병원의 위기, 고려학원 이사장 문제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활절에 맞춰 회개와 회복, 전진이라는 슬로건으로 7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세상 따라간 것 회개하고 세상에 힘 믿었던 것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갔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70일 기도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강 총회장은 고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코람데오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신교회가 먼저 부족함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시 빛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들이 오는 7월 한자리에 모입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가 한국 선교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선교 대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평신도 지도자는 물론 MZ세대 청년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침체됐던 선교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와 선교사들의 모임인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가 오는 7월 세계선교를 위한 네트워킹회장 제9차 세계한인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선교대회는 1988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마다 수천 명의 선교사와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국 선교 과제를 고민하는 연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번 9차 대회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 인류의 소망 예수란 주제로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개최가 2년이나 지연된 만큼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됐지만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대회가 될 예정입니다. 중점 목표는 한국 선교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K들 세대와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1세대, 2세대의 선교사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계승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선교에 동역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이 MK들 20대, 30대와 함께 카운터파트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MZ 제너레이션, 소위 20대, 30대들이 함께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선교는 시대 흐름에 맞는 복음 전략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전문성과 체계적인 네트워크 선교가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는 예배와 주제 강의는 물론 도시 선교, 문화 선교, 전방 개척 선교, 선교적 교회 등 10개의 전문 영역별 워크숍이 구성되며 200분간의 별도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됩니다. KWMC는 이를 통해 교회와 선교사, 선교사와 선교사 간의 팀 선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면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단독 교회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역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선교는 훨씬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KWMC는 미국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지만 33년간 한국 선교사와 한인교회들이 선교 사명을 재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선교사와 교회, 청년 세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성경 속 인물 야곱이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야곱의 요동치는 생애를 담은 연극은 연기 경력만 40년이 넘은 두 명품 배우들의 열연과 샌드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신개념 방식이 어우러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교회의 공연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욕심 가득한 얼굴, 근심 어린 표정,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속삭입니다. 성경 속 인물 야곱의 삶을 그린 연극 야곱의 공연 모습입니다. 연극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복수가 두려운 나머지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했지만 배신당하게 되면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는 등 야곱의 다사다난했던 생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듯 생생한 공연은 연기 경력 40년이 넘는 크리스천 베테랑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열연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번에 출범한 갈릴리 예술단 소속으로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가 예술단을 설립하고 작품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이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시작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고 작은 마을 저 변방의 시골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야곱 역을 맡은 배우 한인수 씨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등 성경에 상세히 기록돼 있지 않은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섬세하게 연기합니다. 탐욕과 권력과
재물과 움켜졌던 그것들, 세상 속에 그런 것들을 가진 자, 그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역은 배우 최선자 씨가 연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히 쓰임받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끌어올려서 정말 12지파를 만들 수 있는 그 중간에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연습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신개념의 연극 방식 또한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영상 속 인물과의 비대면 대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가리키는 고대 근동을 소개하기 위한 샌드 애니메이션 기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총 연출을 맡은 이유환 감독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돌이켰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축복받는다는 거 하는 진리가 야곱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됐어요. 야곱을 제가 연구하면서 너무나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할까요? 연극팀은 기한 없이 전국의 교회를 순회 공연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해외 교민들을 위한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1일 제70차 총회 목사고시 및 편목고시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전도사 98명과 타교단 목사의 편목고시 응시자 15명을 더해 총 113명이 이번 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구약과 신약,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교회사 등 총 9과목을 치렀습니다. 이번 목사고시 합격자는 4월 중으로 발표되고 5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최종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운영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저소득가정 장기이식 수술 지원 협약을 맺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외국인을 포함한 저소득가정,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선교사 등 1인 1회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막대한 수술비로 장기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이 기도회를 통해 모인 사랑의 헌금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무실 이전 비용이나 국방부 이전 등의 문제,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점은 윤 당선인의 선결 과제가 됐습니다. 21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날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됩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4,9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4.5%에 해당하는 14만 5,322명입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뜻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커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1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전년보다 24.2% 증가한 9억 1,648만 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커피 음료점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편의점보다 70% 이상 많고 PC방과 비교하면 약 9배 많은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해 커피 수입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위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 콜롬비아, 브라질, 미국 순이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게 할 단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행사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알다시피 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며 친구를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바치는 것보다 숭고한 사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은 이번 작전에서 우리 병사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차기 대통령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악화한 양국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에서 20일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향후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2.2%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산적한 역사 문제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양국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가 연 50%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보를 통해 대두유와 콩가루에 대한 수출세를 연말까지 2%포인트 인상한 33%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 가격 인상이 근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월 한 달 사이에만 소비자 물가가 4.7% 급등했고 연 물가 상승률은 52.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서민들의 생활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질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체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0도, 대전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5일 시행될 사학법은 교원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해 기독학교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게 되는데요. 이번에 청구된 헌법 소원을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